날씨가 너무 추워서 바람도 많이 불고 얼음이 꽝꽝 얼어 있네요. 이게 지금 고무통 뚜껑으로 이렇게 덮어놨는데, 우와, 어머나. 안녕하세요, 한비치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김천시 엄오면 은기리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은기리는 1914년 행정구역을 고치면서 은석의 은, 신기의 기를 따서 은기동이라 했습니다. 1949년에는 금릉군 엄오면 은기동이 되었고 1988년에는 동을 리로 바꾸면서 은기리, 그리고 1995년에는 금릉군에서 김천시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마을 서쪽에는 나남산이 솟아있고 마을 앞에는 와룡지가 있습니다. 또 마을에서 조금 내려가면 구불구불 멋스러운 경북선 철길이 놓여 있습니다. 마을 앞뒤로 소나무 숲이 우거져 예부터 경승지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풍수지리로 봤을 때는 와룡지에서 신기를 거쳐 은석마을에 이르는 땅이 진해형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길이 마을에서 와룡지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와룡지가 저 위쪽에 있네요. 가볼게요. 크다. 은기리 마을 앞쪽에 작은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와룡지입니다. 이 와룡지에 깃든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옛날 이 자리에 재산이 많은 부자가 살았는데요. 어느 날 이 부잣집에 스님이 시주를 하러 갔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을 문 앞에서 모질게 쫓아냈다고 하네요. 쫓겨났으니 화가 난 스님이 지팡이를 이렇게 끌어서 부잣집으로 이어지는 혈맥을 그만 끊어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래서일까요? 부자는 얼마 못 가 망했고 그 집터는 그만 이렇게 저수지가 되고 말았답니다. 그런 전설이 있어요. 전설 속 이야기지만 이렇게 넓은 저수지가 집터라면 그야말로 재산 많은 부자였나 봅니다. 지금은 추운 겨울이라 바람이 무척 차갑게 불고 와룡지에 물이 얼어서 보기에도 춥네요. 여기서 보면 저 아래로 마을이 보입니다. 저수지 둘레로 억새가 나 있어 이 또한 풍경이네요. 하하. 남이 서걱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되게 오랜만에 듣는 소리들은 소리도. 이곳 은기리에도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은석리 각골 저수지 앞에 고려 초기에 만든 것으로 보이는 금능 은기리 마의 방가 보살상입니다. 넓은 바위면에 높이 2.9m로 된 도들새김을 한 마의 보살상입니다. 이 조각을 보면 두껍게 한 것이 아니고 아주 얕게 새김을 했습니다. 머리에는 삼상관을 썼고 왼쪽 어깨를 감싼 옷은 조금 두껍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이 조각을 보면 오른손은 무릎 위에다가 올려놓았고 이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 해서 왼쪽 무릎에다가 이렇게 놓았습니다. 대체로 팔을 가늘고 길게 이렇게 나타냈네요.
오른쪽 다리를 왼쪽으로 이렇게 무릎 위에 올려놓은 방가 자세이고, 앉은 자리를 가만히 보면 연꽃을 새겨 놓았다고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와서 이렇게 보니까 가까이에서 봐도 그게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오랜 세월 때문에 이게 잘 나타나지는 않네요. 이 방가보살상은 통일신라 시대의 방가사유상을 따르는 모양인데요. 머리에 쓴 삼상간의 양식과 투박하게 처리한 이 옷자락을 보면 고려시대 초기에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불상은 높이가 2m 90이고 어깨 너비는 75cm인데요. 앉아있는 모양이라서 그런지 상체는 길고 하체는 간단하게 해놓았습니다. 발은 모양만 대충 알아볼 수 있고요. 다리는 거의 생략한 듯 새겼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만한 건 이 조각 위쪽에서 양옆으로 흘러내리는 이런 홈이 있습니다. 불상을 보호하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물이 흘러가라고 이렇게 파놓은 듯 합니다. 이 마해방가보살상 앞에는 수십 미터에 이르는 안반이 있고, 그 안반에서 흘러내리는 은동폭포가 마을의 자랑거리였다고 하는데요. 1992년에 각골 저수지를 만들 때 거의 절반 가까이 훼손되어서 이제는 예전 같은 그런 풍경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실제로 여기 와서 봐도 여기에 폭포가 있었다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혀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마해방가보살상 앞에는 저수지에서 흐르는 작은 개울이 하나 있는데요. 폭포가 있을까 해서 내려가 봤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폭포처럼 보이는 곳이 있네요. 하필 여기만 얼음이 얼어서 은동폭포에서 그 은동이라는 이름에 어울린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김천 지역에 있는 마해보살상은 이곳 은길이 마해반가보살상뿐입니다. 반가사유상은 삼국시대에 유행하다가 통일신라시대 뒤부터는 마해불로 만든 게 거의 없어서 아주 귀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길이 마해보살상이 있는 곳에서 조금 위쪽으로 올라오면 봉항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이 봉항마을 아래에는 중리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지금 봉항마을로 땅 모양이 소가 누워있는 와우 모양이라 와우촌이라고도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소내, 손이라고도 했다고 하네요. 이 소내 마을에서 주민들이 식수로 쓰던 샘이 있는데요. 바로 쌍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앞에 쌍샘 입구라고 안내판이 있네요. 길을 따라서 가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가볼게요. 논도 층층이 이렇게 돼 있고 저 앞에는 과수원도 있고 그러네요. 아, 근데 나무가 진짜 멋집니다. 쌍샘은 예부터 물맛이 좋기로 소문났다고 하고요. 한때는 많은 주민들이 이 샘물을 즐겨 마셨답니다. 지금은 상수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때의 기록으로 남은 듯 그 흔적이
조금씩 지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마을 주민들은 이 쌍샘을 추억하며 없어질까 걱정하고 나름대로는 보호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쓸모가 없어진 우물이지만 마을 분들은 둘레를 정비해서 지금도 관리하고 있네요. 오랜 시간 마을에 도움이 된 우물이니 덜컥 없애버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마을 끝 산모퉁이 아래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 이곳 중리마을 역사를 오늘까지 이어오게 한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요? 은길이 가장 위쪽 마을은 봉항마을입니다. 처음에는 마을 이름이 봉황을 뜻하는 봉황마을인 줄 알았는데요. 봉항마을이었습니다. 왜 봉황이라고 했을까 궁금했는데요. 마을 어른 한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을 뒤에 우뚝 서 있는 산은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모양이라 하여 난함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을은 봉황 봉자에 목항자를 써서 봉항이라 했다고 합니다. 마을이 봉황의 목에 자리 잡았으니 무척 귀한 마을이라고 봐야 하겠네요. 마을 특산품은 복숭아와 표고버섯인데요. 그래서 마을 이곳저곳에 표고버섯 벽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표고버섯 재배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중국산 표고가 들어오고부터는 값을 맞출 수가 없어서 거의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달리 방법도 없으니 답답한 현실입니다. 마을 뒤편에 소나무 숲길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표고버섯 재배 체험을 했었네요. 그런데 지금은 이곳도 이렇게 흔적만 남기고 차츰 사라져가는 듯해서 아쉽네요. 꾸준히 사람들이 찾아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흥미를 잃었고 이렇게 관리가 어려워지지 않았나 합니다. 오늘은 김천시 어모면 은길이 마을에서 구석구석 돌아보며 숨은 이야기들을 찾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빛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